자,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99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여기도 별표 3개를 해놓으시고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니까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에게 줄 계약서를 국가가 정해놓고 요걸 써라 그러면 계약이 자유롭다는 원칙에다 위반을 하게 됩니다. 아마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계약은 자유로워야 된다. 국가가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서식을 안 주고요. 알아서 하게. 그래서 정말 서식이 없다는 게 거래계약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서식이 있다 이런 소리 많이 해봤습니다. 없어 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어도 여기는 서식 자체가 없습니다. 또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서식도 없는 것이 보관기간은 제일 깁니다. 5년 동안이나 그저 보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시고 이런 보관기간은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1번에 우리 계약서인데 언제 쓸 건데 그입니다. 서식 있니 없니 그입니다. 그리고 누가 쓸 거고 그입니다. 당연히 개업이지.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그리고 중개가 완전히 다 끝났을 때입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완성되기 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확인 설명 좀 이따 볼 거예요. 그입니다. 완성 다 됐을 때, 그리고 거래한 내용들 정말 아예 빠뜨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소속은 작성해도 됩니다. 이제 중개보존 안 됩니다. 3학년 3반에 해당됩니다. 그걸 가만히 방치하면 우리 개업은 양도대우로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절대 아예 중개보존 계약서 못 쓰게 됩니다. 아주 그냥 수갑도 채우라고 있습니다. 아주 못쓰게입니다. 입에다가 마스크 씌우고 아예 손에다가는 수갑 채우고 그냥 커피 타고 청소만 하게 해야 됩니다. 좀 아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게 나왔죠. 거래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꼭 제목 보고 내용에다가 중간에 보시면 없다 나오네요. 없다. 거기 동그라미 칠까요? 그리고 누가 서식을 작성해서 써보라고 할까요? 막 이걸 협회나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아주 엉뚱한 소리 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국가 누구? 국가대표 우리 옆에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시 바로 이제 가면은 있을 겁니다. 과천청사 쳐들고 아예 싸들고 여기 왔으니까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한번 해주실까요? 시장 X, 시도지사 X, 협회는 더 X.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가 무슨 서식을 만들어서 협회가 국가니 그입니다. 우리 지방도 안 돼.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국장이 나와야 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 누구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업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리고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권장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 거기는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필수적인 기재사항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여기가 3개. 매년 우리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기재사항이 뭐니?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고 왜냐면 서식이 없다 보니까요. 서식이 없으니까 여기는 정말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사항만큼은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0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리하게 되면 정말 40문제가, 우리 법령은 정말 쉽다고 했습니다. 40문제가 제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거래계약서, 이렇게 이제 거래계약서에 기재사항 뭐니? 해갖고 이제 거래계약서가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그리고 기재사항. 왜냐면 소식이 없다 보니까요. 기재사항 9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게 되면 이게 이제 업무정지 당합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차라리 그럼 실무하지 말어. 괜히 문 닫고 놀고. 그리고 문 닫고 놀면 이제 월세가 그냥 나가니까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통 이렇게 서식은 없는데요. 자, 서식 없는데 협회 등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서식을 많이 쓸 건데 제일 꼭대기 이제 매매계약서. 이제 이게 거래계약의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서. 그리고 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따로 우리 전세계약서는 따로 거의 없고요. 그냥 보증금만 그 전세금 내고 쓰고 월세 없다 해가지고 전세계약도 그냥 아니면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전세 이렇게 체크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니 전세계약서니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이렇게 쓰게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계약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자, 위에가 이제 소재지 세종시 어디에 물건이 있니? 그리고 면적은 얼마 정도 되니?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땅 같으면 지목은 뭐요? 해갖고 이제 이렇게 거래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중간 정도 가면 바로 돈
그래서 이제 총 금액은 얼마냐 해갖고 계약금 10%, 중도금 얼마,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잔금 얼마, 그리고 금액 얼마고 몇 년 몇 월 몇 일에 나중에 돈 주고 받고 할 거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제1조부터 시작해갖고 뭘 잘못하면 나중에 계약금 뜯긴다. 2배로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킬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매도인은 누구고, 그리고 매수인은 누구고, 이게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들이 보통 많이 하니까 개업의 인적상, 그죠? 누가 중개했니? 무슨 상호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디니? 그리고 요 개업에 이름 쓰고 도장 꽝이니까 개업 누구라고 서명이 나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귀찮다고 고문으로 푹 그러면 업무정지랍니다. 업무정지입니다. 이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컴퓨터에서 이렇게 서식을 뽑아낼 건데 컴퓨터에서 이름은 아예 그냥 공백으로 놔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름을 여기다 써놓으면 그 옆에다가 또 내가 이름을 직접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한다고요. 서명 민 날리니까 이름 쓰고 뭐는 도장 꽝은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푹. 아니면 컴퓨터에서 아예 뽑아 나온 거 쓰지 않고 그대로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업무정지 당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단속 뜨면 요것만 째려보고 있을 건데 주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옆집이고 뭐 그냥 요것만 째려보면 그냥 한 1분 만에 그냥 여러 집을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너무 닫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가 여기 지금 미신이 또르니 작년도 또 그랬습니다. 요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또르니라고 했지만 거래계약서나 확인서면서는 서명 민 날인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무조건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근데 하여튼 이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왜 매도 매수를 줄 거를 국가가 만들어 놓고 쓰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서식을 아예 안 주고, 그리고 기재사항 9개만 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 봐봐.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첫 번째 9글자 이렇게 거물조교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실까요? 좀 이따 이제 보면 나옵니다. 거물조교가 뭐를 인권거래계약을 이렇게 9글자를 좀 따놓으시면 이게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요. 확인 설명보다도 요 놈은 더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확인 설명도 9개, 여기도 9개. 근데 요 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소식이 없잖아. 그러면 기재사항 9개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정지야. 게임입니다. 인권거래계약을 이렇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딱 여기가 9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이따 찾아보면 나와. 그입니다. 먼저 그거가 이제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요 매도 매수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문장을 안 바꿀 거니까요.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거래계약서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매도 매수인. 임대 같으면 임대 임차인.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뭐게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요. 뭐 인적사항이야 성명 그리고 뭐 전화번호까지 주민번호. 지금 이제 주민번호 쓰지 말고 생년월일 이렇게 씁시다. 13개 말고 앞에 2개 한 4개 해서 6개입니다. 생년월일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 당연히 월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번호까지 꼭 꼼꼼하게, 그리고 전화번호도 거래신고할 때는 필요하니까 전화번호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적사항. 누가 거래한지 알아야 되겠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물건이니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당연히 표시 있어야 되고요. 소재 면적 있어야 됩니다. 어느 소재, 그리고 면적, 그리고 뭐 구조 지목,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이나, 그리고 건물 같으면 구조 이제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 그리고 용도,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기재가 돼야 돼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입니다. 요것만 물어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법 나왔다. 조건이나 뭐라고요? 기한. 조건이나 기한이 바로 이제 여기는 무슨 조건 때문에 계약 못한다. 만약에 대출을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조건부. 민법 배우잖아요. 뭐 기정조 하면서도 조건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그리고 기한. 근데 주의할 게 이건 있을 때 쓰라는 거고요. 아예 그냥 무슨 단서 하나 없이 그냥 없으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 없을 수도 있어. 기한은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조건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놈 있었을 때 요건 쓰라는 겁니다. 조건 없을 수도 있고 계약 자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까탈스러운 사람 맨날 무슨 조건 달아갖고 이러면 못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약이 나자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됩니다.
교부일자. 이거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네요. 무슨 교부일자? 줄날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하고 같이 줍니다. 확인설명서. 심하게 안 내봤는데 작성일자 말고기입니다. 확인설명서 뭐라고요? 이제 좀 이따 바로 볼 겁니다.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 쓰라는 겁니다. 왜냐면 확인설명서 줄 때 거래계약서를 같이 주니까 요거 물어보면 요놈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해갖고 확인설명서 언제 줄 거냐고. 그래서 교부일자를 거래계약서에 써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시험 문제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안 한다는데 기재 왜 안 해? 해. 안 하면 오무정지요. 저시입니다. 확인설명서 언제 줄 거니? 그입니다. 잔금 치를 때 금을 넘겨주겠죠. 인도일시계입니다. 인도일시 몇 년 몇 월? 우리 정말 항상 동시행으로 꼭 해야 되는 게 먼저 여기는 금을 넘겨줄 때는 매수할 때 잔금을 받아야겠죠. 잔금하고 반드시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동시행, 매도인의 담보책임 안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부담. 자,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요. 인도일시 잔금 치르면서 금을 넘겨줘야, 그리고 등기소리도 넘겨줘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 안 해. 잔금 먼저 줬더니 물건이 안 와. 물건 먼저 넘겨주니까 돈이 안 와. 그럼 머리끄댕이 자꾸 우리 사무소 와갖고 네 중개 못했다고 맨날 소리 지르면 저 집은 맨날 사고 치는 집인가 봐 라고 동네방네도 다 소문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집 안 가요.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 지들이 잘못해놓는데 우리 집 하고 난리 친다는 겁니다. 조시됩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가니? 이겁니다. 권리 이전의 뭐 내용. 우리 설식 자체가 소개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면 실무 가면 또 나중에 실무 교육에는 막 요거 막 빡세게 강해지고 이제 나중에 요것도 써보고 막 그럽니다. 한번 써보면 금방 압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전세권 넘어가는지 임차권 넘어가는지 뭔 권리가 넘어가니, 여기도 권리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설명에는 권리관계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권리관계 아니여기입니다.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거래니까 권리가 어떤 권리가 넘어가 동적인 거 정적인 거 말고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 금액 등 바로 그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 언제 돈 줄 거요? 언제 돈 줄 거요? 입니다. 지급에. 자, 지급에 이제 관한 사항. 자, 거래금액, 계약금액 등 해서 그 지급에 관한 사항도 여기는 써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돈 얼마니가입니다. 돈 언제 줄 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10% 받은 날이 엄청 중요한데요. 계약일. 또 계약일 언제 계약합시다. 이 날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거래 계약일, 그리고 금융용 계약서에도 거래 계약일, 이거 다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나 계약일.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나, 자, 여기서 출발점이니까 계약일이 아주 요 10% 받을 때 이건 돈 자체고요. 10% 언제 받았니? 계약일을 몇 년 몇 월 몇 일. 그러니까 여기도 몇 년 몇 월 몇 일, 여기도 몇 년 몇 월 몇 일. 여기는 제일 처음 계약합시다. 그리고 여기 가장 마지막. 연도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저희입니다. 그 밖에 요놈하고 좀 비슷한데 약정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약정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합의를 봤을 때 토지 거래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농지증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약정 내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걸 특약상, 특약상이라 하는데 약간 특이하다고 요즘 또 특이사항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특약사항이나 특이사항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 내용.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럼 기재 안 하는 거 뭐게? 정말 시험 문제 제일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공법상. 우리 공법 교수님, 공법상 이용자나 그리고 거래규제, 이용자 거래규제는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확인 설명에서 다 하고 왔으니까. 거래된 것 쪽에는 또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한 번 했는데 기재원 꽃놀이도 한두 번이지 이거 왜 또 여기다 이게 이용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는 있다 없다 그거 왜 여기다 왜 쓰냐고. 확인 설명서 이미 쓰고 왔구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취득 관련된 조세 아니요. 취득 관련 세금은 확인 설명에서 이미 다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세금 얘기 왜 하냐고. 그래서 취득 관련 바로 조세도 여기다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자꾸 돈 얘기 나오니까 무슨 중개보수 아니요. 중개보수는 확인 설명에서 이미 있어. 중개보수나 그리고 실비의 금액 그 금액 말고 요 실비의 금액은 여기다 왜 쓰니? 라고 해서 여기는 쓸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거래 예정 금액 말고 거래 금액 다 된 거 거래 가격입니다. 여기는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거래 가서 다 끝났는데 뭔 예정이요? 입니다.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서나 전속 중개 계약서에서 나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아니면 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에 나오거나 다른 서식,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서 나와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 임합박에서 쓰는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이상한 데서 봤다고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라고 합니다. 요것도 아주 심해요. 그냥 내놓고 그냥 우리 못 떨어뜨려갖고 아주 안달입니다. 아주 내년에 또 오게 하려고 아주 우리를 발악을 하게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근데 남의 재산, 토지 건물이 전 재산인데 그걸 제대로 몰라갖고 한 방에 훅 날려먹으면 그 사람 뭐냐고 입니다. 남의 인생을 좀 아예 말아먹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좀 심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뭔 놈이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지가입니다. 우리 신모가면 다 써먹지도 않는데, 근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다 써먹기는 사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배울 때 좀 제대로 배워놓자. 그러면 실력으로 좀 차이가 나요, 진짜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선배님, 길고 나는 아주 선배님들 따라가려면 실력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입니다. 아이 그냥 저기 그냥 할아버님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 그냥 걸음만 배우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좀 풍부하게 해놓으면 돼요, 입니다. 하여튼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 거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금방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거물 이렇게 나란히 나왔죠. 그리고 필수 기재사항 정말 별표 3개, 100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기재사항 꼭 물어봐야됩니다. 안 물어보면 시험 문제가 이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누가 했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당사자 얘기 나오면 맞아.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리고 물건의 표시, 거물 그랬잖아요. 거물 나란히 나왔네.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 다음에 10% 언제 받았니? 그죠? 아까 계약일. 하여튼 계약일은 어디 가든 다 들어가기입니다. 검은용 계약서에도 들어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들어가. 여기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한참 후에 거래신고 배울 거입니다. 계약일 10% 받는 날짜, 그리고 돈. 네 번째,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몇 년 몇 월 몇 일에 10% 얼마 줄 거요. 그 다음에 한 3, 40% 중도금 언제 줄 거요. 그 다음에 잔금 나머지 언제 줄 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거래 계약에는 거래 금액은 엄청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거래 그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잔금 주고 넘거 주겠죠. 동시 이행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썽이 안 나죠. 사무소 소리 안 치겠죠. 물건의 인도일시. 그래서 인도일시 바로 여기도 들어갑니다. 언제 넘겨줄 거예요? 아까 건물조교 인권거래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실까요? 뭔 권리가 넘어갔을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서.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 계약서, 전세권이 넘어갔구나 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민법 나오네요. 계약의 조건이, 그리고 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반대로 없으면 나도,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얘가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어, 안 쓸 수도 있어 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슨 교불자, 확인 설명서 교불자. 요거 자꾸 안 쓴다고 하네. 조교. 그리고 교부,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문제 아주 내보려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작성일자 말고 줄 날짜. 오늘 작성했어요. 다음 주 주려고. 줄 날짜. 교불자지 작성할 날짜가 아니요. 연월일날 잘못 써놓으면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단속 뜨면 요거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소름 돋아 주셔야 됩니다. 내 사무소 문 닫는다. 그 밖에 특약사항, 약정 내용. 혹시 약정한 내용 있니? 요게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아홉 번째 마지막 게임입니다.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계약서니까 거자부터 출발해갖고 거물이 어쩌고 하다 뭐 그냥 거물만 생각나도 오늘은 괜찮아요. 3월에 또 가고 5월에 또 가니까 그때 9번까지 채우면 되고, 한꺼번에 또 다 해놓으면 이제 또 하산하시니까 절대 안 되고 입니다. 벌써 하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다 까먹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서명 및, 여기 나오죠. 서명 및. 요걸 자꾸 작년에도 또는이라고 이제 요쪽까지 시험 문제를 내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과 날인은 반드시 동시에 이름 쓰고 도장과.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거래계약서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주사 대표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누굽니까? 책임자.
책임자가입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가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이런 게 자꾸 바꾸네요. 아니라니까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따로 있고 여기도 가로를 자꾸 내니까요. 주셔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명 및 여기도 밑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그리고 위에다가 또는 X 정말 길목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시험장 가갖고 그놈만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것들이 그냥 여기다 또는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럼 바로 그냥 길목이 딱 걸립니다. 맞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공법 풀로 가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주의하실 게 요 문장을 좀 빼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냥 소속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소속이 뭐 있을 때? 거들었을 때. 한번 볼까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빼고 지금 시험 문제 내보려고 아주 방문가가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소속이 함께 서명 및 날이 나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저 매도인 누구래요? 이런데 있다고 거기서 서명 및 날이 나면 나중에 자격정지 얻어맞습니다. 개업도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중개행위 안 하면 서명 및 날인 소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책맞게 왜 서명 날인을 소속이 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현장으로 안내하고 거들었을 때 소속을 보통 시켜야 되잖아요. 사장님 왜 또 아예 차나 끌고 다니시면 쟤는 운전밖에 못하나 봐. 소속이 더 실력이 나은가 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서명 날인을 하라는 겁니다. 개업 바로 밑에 소속이 나와요. 이름 쓰고 도장 꽉 줘셔야 됩니다. 말은 그냥 간단하니까 쭉 한번 보시고 일단 여기는 서명 미 이제 저가 아주 여기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틀려주니까 아주 저것들이 아주 맞들렸습니다. 계속 내고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몇 년 보존한다고요? 더 중요한 거 나왔네요. 몇 년? 5년. 5년인데 시험장 가보니까 3년이라도 그럴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5년. 하다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기간 아주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좀 이따 보시면 확인 설명서 3년이고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인데 누구만요? 거래계약서만. 왜냐하면 돈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돈 있으니까 보존기간은 얼마다? 5년으로 제일 길다는 겁니다. 그것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정말 안 쓸 수가 없는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래서 하여튼 시험용에서는 쓰지 말고요. 하여튼 시험 끝나고 나면 요걸 써야 좀 돈을 법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아예 그냥 저런 동영상 그냥 꺼버릴 수도 없고 이제 나중에 좀 보실 게 이제 정말 아주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요거 이제 써야 될 건지 안 써야 될 건지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모르겠으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아예 그냥 저한테 전화하면 그냥 제가 또 쓰러지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억인데 줄여달라고 합니다. 얼마로? 2억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금액을 내려놨죠. 다운.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 뭐라고 합니까? 다운 계약서 이제 그럽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운 계약서. 여기 이제 반대로 이제 오히려 2억인데 이거 뭐 제정신이냐 그럴 건데 아니에요. 요게 바로 더 제정신입니다. 먼저 2억인데 3억으로 써달라고. 업해달라고 위로 올렸잖아요. 요건 무슨 계약서? 이것도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다운 계약서 이제 보실까요? 3억인데 그럼 여기다 이제 세금이 이제 보통 한 4% 취득세, 주택 같으면 1%에서 3% 이러니까 3, 4치기 해서 이제 10에서 1,200만 원 지금 세금이 나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상가는 그래요. 그렇죠? 보통 농지 외에도 농지는 3%지만 웬만하면 1,200이 세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로요? 여기다가 뭐 4%를 곱해봐봐. 그럼 얼마입니까? 800. 벌써 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처음에는 좋을 거예요. 제가 엄바에다 오줌 넣는다고 좋을 건데 나중에 4억으로 이제 거래가 돼봐봐. 그럼 이제 죽어나. 이제 보실까요? 3억이면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죠. 3억 그대로 제대로 신고했으면. 근데 처음에는 좋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죠. 요거 줄인다고 400만 원 아주 안 내고 그냥 국가한테 세금 안 바쳤다라고 했는데 이제 총알 피하려다가 이제 대포를 얻어맞습니다. 이제 큰 놈이 옵니다.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차익이 지금 얼마 났어요? 2억. 근데 양도소득세는 6%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41호조 바꾸려고 하는데 40%로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금지가 커봐야 4%가 취득세가 최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중간세는, 그죠? 여기 이제 양도소득세는 1200만 원 이하가 이제 6%나 6%. 막 중간에 15, 24, 35, 38. 자, 그러면 웬만하면 한 1억 정도 되면은 한 24%요 사이 거의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억 정도 되면 38% 되겠네요. 38% 정도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 했는지. 요거 400만 원 줄인다고 좋아라고 했다가 뭐요? 엄청나게 이제 크게 얻어맞게 생겼다는 겁니다. 24, 35억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취득세 좀 적게 낸다고 괜히 또 다운계약 썼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되면 후회를 할 일이 아주 엄청나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퍼센트가 엄청 높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누가 더 현명한가? 조금 더 많이 내봐요. 지금 2억인데 얼마로? 3억으로 써달라고. 그까지 거 1200. 그러면 400만 원 차이 났잖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한번 생각해봐. 그럼 정말 아주 기본 업될 겁니다. 업계 가서 써놓으면 양도소득세 엄청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합니까? 현명한 사람은 업계 가서 쓴다는 겁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다운계약서를 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개업공인주사가 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쓰면은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두 개를 다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세무서로 이상한 거 들어가고 두 개를 다 썼으니까 그래서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게 이제 등록주소. 자, 그나마 이제 2박 3일 가서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고 아주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저 문 닫으면 아주 죽어요 해갖고 그냥 아주 애들 다 데리고 가고 이 엄동설 안에 애들 그냥 깃바닥에다 내놓으면 등록주소는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싹싹 빌면 봐준다는 겁니다. 그나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시험용이고, 그리고 요거 안 하면요, 옆집에서 다 계약서 쓰고 있어요, 입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써야지, 바보같이 요거 그냥 요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장 갔다 오면 적정하게 다 잊어버리고요. 나중에 확인 설명할 몇 개만 좀 정리하시고, 지상권 몇 개만, 전세권 몇 개만, 지상권도 뭐 실무에서 거의 안 해요. 그냥 전세권하고 저기 임대차. 그리고 이런 것들만 조금 몇 개 아시면 충분히 실무가 된다는 겁니다. 괜히 이런 거 생각나고 그냥 3학년만 생각나고 1학년만 생각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월세도 못 내고 그냥 맨날 문 닫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실무교육 할 때는 그냥 직거래 계약서 그냥 제가 그냥 다운을 받아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 무조건 빼는 아예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개업을 아예 통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죠 누가요? 그냥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만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리고 아예 우리 필적도 아예 여기다 쓰지도 말고요. 딱 매도 매수인 둘 중에서 하나 해가지고 쓰라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소재 면적 쭉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업을 아예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요. 그리고 둘이 직접 거래한 걸로. 그리고 중개 보수는 뭘 받고 절대로 뭐 요즘 다 뭐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으니까요. 수표로 가지고 해가지고 아니면 현금으로 딱 받으면 그리고 요걸 바로 컨설팅으로 치세요. 컨설팅. 내가 정보 제공했다. 라고 해서 컨설팅은 보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흔적도 안 남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이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사무소도 오지 말고 저기 다방으로 가세요. 다방에 가갖고 사무소 아예 그냥 근처도 오지 마시고 다방으로 오라 해갖고 쓰는 것만 알려주세요. 쓰는 것만 알려주고 보수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하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해야 이제 나중에 집에서 안 쫓겨나고 나중에 건물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무소 오라고 해. 그냥 내가 다 해줄게 해갖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아니면 또 문방구에도 서식 가면 있어요. 문방구 알파문구 가면 500원만 주면 여러 장 사요. 그걸 아예 그냥 사다가 우리 개업이 없는 거 괜히 또 무슨 협회 들어가는 협회 로고 있습니다. 협회 로고 들어가면 이거 부동산 어디서 이거 바로 들통나요. 이거 직접 쓰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서식 절대 말고 아예 문방구에서 사든지 아니면 우리 개업 안 나온 걸로 서식을 만들어 놓든지 이런 서식을 막 굴려다니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시라고.
요건 방송용이 아니라 하여튼 요거는 시험용은 아니고 하여튼 해야 됩니다. 요거 실무용 주셔야 됩니다. 야, 그래서 정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정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써도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이거 걸릴 것도 없고입니다. 그리고 요건 정말 정보 제공적으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요거는 직접 거래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둘이 알아서 하게. 좀 몰입 필체도 흔적도 없이 남기지 말고요. 괜히 또 써줬다가 하면 이제 필적 조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절대 쓰지 말고 사무소, 그 사무소 어디니 또 그러니까 다방에 가서 그냥 계약서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빠져나옵니다. 아주 좋은 거 알려준다. 주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정말 힘이 좀 나지 그냥. 저는 파리 대책 때문에 중개사무소가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엄동선 안에. 그러니까 좀 저런 거 하셔야 됩니다. 내 투자거리도 보고. 그래야 정말 괜찮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오죠. 둘 이상의 거리가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것도 시험용입니다. 시험용으로는 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나마 정말 저기 끝에 보세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2박 3일 싹싹 빌면 봐주기는 하겠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아니고요.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업무정지.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록취소, 제재가 차이가 나죠. 이 제재도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했는데 함께 서명 및 안 했니? 자격정지. 자격을 정지 먹고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3번 둘 다 별표가 3개월씩입니다. 기본은 3개월이요.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기간 정말 잘 써놨죠.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그리고 3년. 전속중개약서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확인설명서도 얼마? 3년. 그리고 1번처럼 이렇게 옳은 거, 거래계약서 옳은 거 이렇게 나왔을 때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 건데 오늘은 그냥 놔두고 다음번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진도는 꼭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벌써 엉뚱하잖아요. 국장이 거래계약서인데 국장이 거래계약서 만들어놨니? 무슨 국장의 양식으로 작성하냐고. 소식이 없구만. 1번 틀렸구만.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만들어놓은 소식 없어. 소식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뭔 3년이냐고. 몇 년이다? 5년. 자,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꼭 보존기간 바꿔갖고, 거래계약서 몇 년이게, 확인설명서 몇 년이게, 전속중개약서 몇 년이게, 요거 물어봐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서식 있다 없다. 기재사항. 그리고 제재가 뭐다. 자, 그 정도면 충분하게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더 중요한 게 103페이지에서 확인설명. 여기 이제 뭐 별표 3개를 넣으시가요. 자, 우리 교육 과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아예 압도적으로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가 확인 설명. 그리고 실무에 가면 또 확인 설명서가 또 나와요. 여기도 물론 확인 설명서가 나와도 좀 확인 설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좀 아주 중요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은 뭐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또 언제 작성한가? 이런 게 바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 설명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라고 해서 이제 103페이지에 이제 확인 설명.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들을 뭘요?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으로 작성해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 설명 보실까요? 확인에다가 권리관계, 사실관계, 확인에다가 뭐 하십시오? 설명. 자, 그러면 언제 설명할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그게 이제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 등을 먼저 보실까요? 여기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시기 등. 한 문제가 나올 때, 요 놈도 한 문제는 많이 내봤습니다. 먼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오자마자 확인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안 됩니다. 거래 뭐라고요? 거래 완성. 여기다 후 그럴 겁니다. 완성 언제라고요?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오자마자 확인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늦으면 안 됩니다. 거래가 완성된 후
이미 늦었습니다. 설명해도 이제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근데 과태료가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이 올 거예요. 돈 내라고 올 거예요. 자, 그나마 옛날에는 업무정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과태료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끝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최소한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자마자 먼저 설명부터 하십시오. 당장 나가야 된다고 하게, 벌주 있다고 하게 되면 거래 완성되기 전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이라고는 안 했어. 근데 거래가 끝나기 전에는 해야 돼. 먼저 해야 돼.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누구에게 할까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고요. 취득 쪽. 자, 그러면 매수인 쪽, 누구 쪽? 임차인 쪽이지.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매도인한테, 그다음 임대인한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누구라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입니다. 취득 의뢰인 쪽에다 이제 누구한테요?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취득 의뢰인에게입니다. 여기가 정말 아주 엉뚱한 소리가, 양도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게 말이 되냐? 아니면 또 쌍방한테 요것 되겠습니다. 쌍방. 그리고 요게 조금 어려운 게 당사자가 쌍방입니다. 뭐 매도 매수인한테 다 한 사람한테만, 취득의뢰인은 일방에게만. 당연히 그렇잖아요. 매수인 물건을 모르지 매도인은 자기 물건인지 왜 모르겠냐고 합니다. 매도인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고 당사자, 그럼 또 쌍방이 되니까 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매수인 쪽입니다. 매수인 보고 소재 면적, 그리고 그 물건의 특징, 이런 거를 매수인 쪽에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쪽이 매수인 한 사람이지 쌍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이전은 더 아니고입니다.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말 되거니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몰라? 그거 설명을 들어야 되거니? 그입니다.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서면, 그러니까 여기 서면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나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이제 자세히 안 씁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 공법 같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그거는 실무 가면 또 서면을 봐.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러면 등기는 권리관계 보여주면서 갖고 울고 소유권자 누구다. 그 다음에 대장은 소재 면적,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장 보는 법, 기재되는 사항, 등기법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뭐가 있고 울구에 뭐가 있고, 그런 거 보는 방법을 알아야 서면 제시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뭐 하라고요?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설명도 맞았는데 서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만 원자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조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할 요 사항. 이건 정말 시험 문제가 뭐 엄청 나오고요. 9개. 그러면 아까 보셨던 거래계약서도 9개.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딱 9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글자를 한번 따보실까요? 심하게는 안 물어보는데요. 자, 먼저 수도권. 자, 수도권은 뭐 하면서 토벽에, 조금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앞글자 따놓으시면 수도권 토벽에, 아까 건물조개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 토벽에 뭐 하면서 거취하면서, 자, 뭐를 썼다? 일기 썼다. 그래서 이제 일기를 썼다. 이렇게 앞글자, 수도권 토벽에 거주하면서 일기 썼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몇 개? 9개. 저기 5개, 4개. 여기도 9개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건물 조교하고는 좀 달러입니다. 정말 달러. 거기하고 똑같으면 누가 더블로 쓰겠냐 입니다. 먼저 수도나, 그리고 전기나, 그리고 가스, 전기 등의 뭐 상태. 자, 그럼 이제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가 도시가스인지, 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서식에는 막 수도, 전기 이런 게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에서 도로 등의 입지 조건을, 놓여있는 입지 조건을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몇 분 거리 이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 이전이 아닙니다.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무슨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냐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현재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해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관계입니다. 공법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아까 확인 설명에서 이미 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용제한 거래규제입니다. 이용제한이나 용도지역지구 구역입니다. 그리고 거래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법,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규제. 사전에 농지증 얻어와. 거래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농지증 없으면 거래하지 말어. 농사 못 질 것 같으면 아예 거래도 하지 말어. 그리고 처음에는 뭘 안 하더니, 이건 사후제한입니다. 건물 하나 지으려니까 건폐율 따지고 용도를 따지네. 내 마음대로 건물도 못 짓겠네. 정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지금은 안 내는데 이용제한이 아닌 것은 거래규제가 아닌 것은 옛날에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를 해주시면 요거는 사후제한, 요건 사전제한이라고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예 안 내버려요.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입니다. 벽면이나 그리고 도배 상태. 근데 벽면이 깨끗하면 아니에요. 벽면은 누수. 균열 누수입니다. 도배가 깨끗하다. 도배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꼭 주의하실 게 도배를 괜히 또 깨끗하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도배를 해줘야 돼요. 아주 진상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배 깨끗해도 보통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그 한 마리 때문에 요게 도배가 깨끗하냐고 아주 난립니다. 아주 미적 감각이 엄청 아주 뛰어나갔고요. 정말 내가 봐도 깨끗한데 그냥 안 깨끗하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개보수보다 더 도배값이 더 많이 나가니까 보통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아주 별놈 진상들 다 있습니다. 그거 뭐고요? 거래 예정, 여기다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등입니다. 여기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거래를 예정한 금액입니다. 우리 매도는 3억이라고 하는데 3억이 안 돼요. 입니다. 옆집도 2억 8천에 거래됐는데,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정 금액이 2억 9천입니다. 라고 우리의 우견 금액을 얘기합니다. 우견 가격입니다. 이런 건 시험만 아예 안 내는데 우리의 우견 가격. 그래서 이제 우리 개론 등에서 거래사를 비교법 이런 거 많이 쓴다는 겁니다. 구역집이 3억이 아니라 2억 9천인데 왜 당신 지금 3억이냐고. 이런 식으로 갖고 거래 예정 금액을 조금 좀 낮춰서 그래야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또 매수인은 2억 8천 정도는 갔는데 막 2억 5천을 주장하면서 그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의견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옆집 거래한 거 아예 거래 가서 딱 주고 이 집이 2억 9천인데 무슨 2억 5천 해가지고 2억 8천 정도는 맞추시죠 해하고 매수인하고 조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세법 나왔네. 공법 나오고 세법 나오고 민법 나오고 아주 난리네. 주하셔야 됩니다. 취가 이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근데 취득 관련된 조세라는 겁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지 여기다가 다른 세금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취득 말고 양도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보유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법에는 시험 문제 나와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정말 치사한 문장이 거래와도 그럽니다. 거래와. 거래에는 양도가 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요 거래는 취득도 있고 양도도 있습니다. 취득하고 양도가 동시에 다 오고 가고 거래니까 동시에 다 들었으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만 오로지 취득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취득 쪽에만 설명하자. 취득만. 본질수 맞잖아. 취득 쪽에만 설명할 거니까 세금도 취득만. 매도인한테는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하니까 양도 설명할 필요 없다. 이제 물어볼 건데 대답은 좀 해주긴 할 건데 근데 양도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면 안 되고입니다. 저 버리장머리 또 그럴 겁니다. 이제 모르면 세무사한테 알게 되면 세무사 사무소로 보내지. 그리고 그쪽에다 세무 신고하게 되면 또 경비도 전략시킬 수 있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재산세 여부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유는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는 부분인데 살 때만 필요하지 무슨 보유가 또 필요하겠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될 얘기입니다. 얼마 정도 나오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세금은 취득만 요것만 설명하지 다른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어요. 다음 중에서 개업이 설명할 세금이 뭐니? 취득세를 찾아라 요소리입니다. 재산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아니고 부가가치세도 아니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금 취득만 오로지 취득만 세법 배우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등에서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쓰 느낀다는 환경 조건. 근데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은 자꾸 비교가 되는데 요거는 저 바깥에 있는 거. 도로, 대중교통. 근데 여기는 안에서 느끼는 거. 일조, 소음, 진동. 이거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안에서 개입니다. 그리고 진동도 안에서 들어보면은 밖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조소음 진동 같은 것은 뭐라고요? 여기는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요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요 기본적인 사항.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물어봤을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서 이렇게 막연하게 시험 문제 내놓고 무슨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되게 되어놨다는 겁니다. 먼저 중개사물의 종류가 뭔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 다음에 소재가 어딘지, 그 다음에 지목은 뭔지, 그 다음에 면적은 뭔지,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나
그 다음에 건물의 뭐 용도나,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것도, 이런 방향 같은 것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사항들이 거기 가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소유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도로가 접근도로, 이면도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수돗물이 풍부하네? 그건 기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거요. 요것만 기본이요. 소재, 면적, 지목,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보시면 이제 자료 요구 보실까요? 자료 요구. 나 먼저 자료를 요구해라 그럽니다. 자료 요구. 이게 바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확인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가 안 돼. 안에 있는 것들. 자, 그러면 누구한테요? 누구 집에 지금 쳐들어갔냐고. 매도인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도대체 누굴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하나? 취득 쪽일까요? 이전 쪽일까요? 이전 쪽. 그러니까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침실까지 지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달라고. 야, 네 집이니까 수돗물 풍부한지 좀 체크해줘. 입조량 풍부한지 좀 체크해줘.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이 맞는데요. 취득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매수인 보고 자료 달라.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요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자료 요구 사항이 뭐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수도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거. 자, 먼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상태를 확인하려면 집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료 요구입니다. 요 놈이 바로 이제 요거는 자료 요구고요. 안에 입구만 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9개 중에서 이제 3개가 나옵니다. 도로 바깥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등기사항 찍으면서 떼보면 나오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서 떼보면 나오고, 벽면 도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요것도 자료 요구겠죠. 자료 요구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와. 여러분 꼭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까 한번 찾아봐. 그럴 것 같은데 잘 안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론 배우잖아.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 사례 비교 같은 거 해보면 나와. 수익을 한호 보면 쓰러지니까 그거 설명하면 같이 헷갈리니까 절대 설명하지 말고요. 세법 배웠으니까 알아서 네가 설명하고. 네, 1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1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은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안에서 조사할까요? 바깥에서 조사할까요? 물론 이제 바깥에서 조사할 것 같은데 집 안에 들어가 봐야 1조량이 풍부한지 알겠죠. 그리고 소음은 다를 수 있다고요. 밖에는 소음이 나는데 방음창이 이거 엄청 잘 돼 있어갖고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조용하네.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진동. 떨리는 것도 밖에서 떨리는 거하고 안에서 떨리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는 엄청 떨리는 것 같더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조용하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게 요겁니다. 남의 집에 앉아갖고 하루 내내 앉아갖고 일조랑 파간다고 직접 조사 그러고 있으면 이제 쫓겨납니다. 막 점심 되니까 밥 달라고 합니다. 옥상으로 아주 끌려가고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아주 먼지나게 얻어떠집니다. 그리고 소음은 또 저녁에도 난다고, 저녁에 주무셔 보신다고, 이게 뭐 말이 되겠니? 이게 이제 여기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바로 옥상 끌려가고 네 집에다 중개 안 해. 해갖고 옆집에다 맡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태하고 환경 조건입니다. 상태하고 환경 조건. 기본적인 건 대장 때 보면 다 나와.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요건 정말 중요한데 자주 안 나옵니다. 기업번에 보셨네요. 아까 보셨던 수도입니다. 상태하고 환경 조건인데 수도 등의 상태, 수도물은 풍부한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확인서면서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벽면, 그리고 도배. 벽면하고 도배도 요것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디귿번 환경 조건 1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뭐 진동. 요걸 정말 떼가지고 하나씩 하고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봐. 안에 들어가고 조사해야 되니까 확인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 매도는 지집이니까 그냥 한 1분 만에 다 체크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 내내 남의 집에 가고 수돗물 다 틀어보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쫓겨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응하면 괜찮은데요. 아주 이상하게 불응을 해요. 이전 쪽에서. 그러면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나 봐.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취득 쪽에다가 취득 의뢰인한테 뭐 한다고요? 자료 요구했더니 안 죽디다 라고 이제 뭐라고요? 취득 의뢰인에게 뭐라고요?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근데 심하게 안 내봤는데 하거나가 아닙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동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라고요? 여기도 하나 더. 그리고 확인 설명서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좀 더 확인 설명서 보실 겁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에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설명서에 또 뭐 하고요. 듣고 또 못 들었네 그러니까. 그리고 개업도 지가 분명히 설명 안 해놓고 했다고 자꾸 우기니까 우기지 말고.
바로 서식에다 확실히 쓰자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주의하시게 자료역에 불응했을 때인데 그럼 반대로 자료역에 응해도 쓰냐고. 응해도. 응하면 아예 쓸 필요가 없겠죠. 응하면 안 유성하잖아요. 자기 물건 자신이 없어갖고 집 근처도 못 들어오게 했을 때,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빨리 물어야 되니까 집 받자마자 아주 온 방을 다 뒤집어 엎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거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여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오고 실무가면 또 두세 개 나오고 좀 우리 확인 설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시기등이 완전 다릅니다. 자, 먼저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나가고, 자, 중계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중계가 완성된 후입니다. 이건 전이 아니요. 다 끝나고 났습니다. 오자마자 이맛박에다가 확인 설명서 딱 써갖고 붙여주고 나가. 그럼 말이 되겠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입니다.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거래계약서에다가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냐고. 그 교불자를 쓰라는 소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써서 주시라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마지막에. 저기 오자마자 이맛박, 여기는 완전 뒤통수. 더 이상 빠이빠이하고 중개보수 받으면 이제 내 사무소 안 와. 그 정도가 됐을 때, 완전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여기는 쌍방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쌍방한테 주셔야 됩니다. 쌍방 의뢰인.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두 사람인데 여기다가 취득만 X입니다. 취득만 X 아니면 이전만 X 다 주시라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물을 겁니다. 둘 다 청구할 거니까 두 사람한테 다 줘.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서 잘해놓으면 우리도 책임 안 져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요 확인 설명서. 요걸 바로 서면 그럴 건데, 서면. 같은 서면이라도 저기는 대장, 여기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세요. 자, 소식이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하세요. 그리고 보존기간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거래계약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 서식 돈 때문에 서식도 없는 것이 5년이나 갔습니다. 여기 몇 년이래요? 3년. 3년. 자, 보존기간 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교부하시고 보존. 몇 년 보존한다고요? 3년. 3년 동안 보존하십니다. 5년 X. 3년 보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확인 설명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자, 첫 번째 주거용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있고, 자, 두 번째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이런 건물 음식점 같은 것은 비주거용. 주무실 곳은 아니잖아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자, 세 번째가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거의 안 쓸 건데. 자, 네 번째 평생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임목. 그 다음 이제 공장재단. 정말 그렇습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요건 무늬만 중개대사물이지 아예 취급을 해볼 아예 결을 자체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나 임목중개 해봤다. 그러면 그분 정말 그냥 아주 실력 엄청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수십억, 수백억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가장 안 쓰는 확인 설명서 네 번째. 근데 이제 가지수를 보실 게 주거용은 13가지를 기재합니다.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중개보수 하나.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은 2개가 빠지니까 11가지 기재합니다. 얘는 9개. 건물이 없으니까 4개가 몽땅 빠지고, 그리고 얘는 8개, 8가지입니다. 8가지. 요걸 기재하는데, 요거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가지수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개가 뭐 빠졌고, 그 다음에 4개가 뭐 빠졌고, 5개가 뭐 빠졌고, 그거 다 설명 드릴 겁니다.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재를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 안 했다입니다. 확인 설명을 뭐 안 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소속하고 제재가 좀 다른데 500만 원 약과태료. 이게 나중에 예전에는 업무정지였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좀 좋아졌습니다. 500만 원 약과태료 게을러 갖고 별표도 400, 500이나 했습니다. 이 정도의 500만 원 약과태료. 그리고 금방 보셨네요. 확인 설명서는 서식은 설명 말고 이거 말로 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요거 위반은 작성교부 보존 위반은 이건 업무정지입니다.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어.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는 둘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속은 또 자격정지 얻어맞고,
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업무 수행했는데 나중에 함께 서명을 아직 안 하면 여기도 자격정지 요걸 얻어맞습니다. 정말 요번 시간 정말 거래계약서 나오지만 여기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몇 번째 동영상이니까 잘 봐가지고 요거는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면 이제 넘어가도 되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신문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좀 이따 쉬었다가 한번 이제 교재 보고 그다음에 다음 진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